좀 세팅하느라 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공상시스템연구실에서 GK를 연구하고 있는 GK 팀이고요. 저는 오늘 발표자를 맡은 박사과정 학생 손윤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기회로 여기 GK 서울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GK 싱크 후원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강연의 궁극적인 목적은 GK 싱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이번 세션은 GK 싱크의 트랜잭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에 관련한 GK 싱크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제 시나리오 중심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음 세션 같은 경우에는 핸즈온 워크샵으로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본 강연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이 이제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파트는 일단 GK 싱크라는 프로젝트를 알기 위한 이 백그라운드 지식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레이어 2 그리고 GK 롤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개념 VM이란 무엇인지부터 이제 GK EVM에 대한 설명과 다른 프로젝트들과의 비교까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최초의 GK EVM인 GK 싱크에서 일어나는 L1에서 L2 인터오퍼빌리티 사례인 이 디포짓이나 위드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관련된 컴포넌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GK 싱크 위에서 일어나는 트랜스퍼 트랜잭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GK 싱크 구조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딥다이브 인투 GK 싱크라고 할 수 있는데 GK 싱크에서 일본에 제출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트랜잭션 가스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GK 싱크에서 트랜잭션 파이널리티를 보장하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GK 싱크의 구조이란 무엇인지, GK 싱크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인지, GK 스택, L3 하이퍼체인 같은 개념을 알아보면서 세션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롤업이라는 게 당연한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죠.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레이어 2가 무엇인지, GK 롤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그 레이어 2가 발생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블록체인에는 유명한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트릴레마 문제인데요. 블록체인의 구조 문제상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성 세 가지를 이제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트릴레마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현재 기술로 모두 만족하기는 어렵고 보통 한 가지를 포기하고 두 가지만 취하는 방향으로 기술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노드 수가 많은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안과 탈중앙화 측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여전히 이제 초당 10개에서 20개 정도 트랜잭션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확장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확장성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모듈러 블록체인 방식은 확장성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원래 모놀리틱하던 블록체인은 네 가지의 큰 기능으로 나눠서 각자의 기능을 다른 체인이 분담을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네 가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데요. 트랜잭션 실행을 담당을 하는 execution 레이어, 블록체인 순서에 대한 합의 과정인 컨센서스, 그리고 데이터 전송과 저장을 담당하고 모든 참여자가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레이어, 그리고 거래의 최종적인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세틀먼트 레이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듈러 블록체인은 모놀리식 블록체인보다 확장성을 확보하기 쉬운 구조로 체인들마다 기능을 분할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체인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구조를 구축을 하고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어 2는 이 모듈러 블록체인의 네 가지 기능 중에 보통 익세큐션을 담당하는데요. 레이어 1은 레이어 1보다 이제 트랜잭션을 훨씬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고 가스비를 적게 소모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레이어 2 솔루션들을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L2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에는 롤업, 사이드체인, 벨리디움,
스테이트 채널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저희는 일단 롤업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롤업은 L2에서 수많은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하고 그 결과값을 배치로 묶어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L1에 전송을 하는 방안입니다. 일단 블록체인의 기존은 기본적으로 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데 롤업에서 처리된 레이어 그러니까 이 베이스 레이어 바깥에서 처리된 트랜잭션의 실행을 어떻게 L1에서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롤업에서 제대로 트랜잭션이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옵티미스틱 롤업 그리고 GK 롤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옵티미스틱 롤업은 롤업에서 처리된 트랜잭션들을 며칠간의 챌린지 기간을 갖고 그동안 이제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처리되었다, 잘못 처리되었다는 그 프로드 프루프를 제출하게 되면은 이 트랜잭션 처리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롤백을 시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게 처리가 되었다고 간주를 하고 파이널리티가 보장이 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낙관적인 롤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GK 롤업 같은 경우에는 이 롤업에서 처리된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밸리디티 프루프를 만들고 그 프루프를 이더리움에 제출을 해서 그 검증을 받으면 이 L2에서 일어난 트랜잭션들이 올바르게 처리되었음을 확정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옵티미스틱 롤업 같은 경우에는 며칠간의 챌린지 기간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비해서 GK 롤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 내지 뭐 이틀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바로 이제 거래가 확정이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K 롤업 중에 한 종류가 GK 싱크인데요. GK 싱크는 이 GK 롤업을 구현한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출하는 프루프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하이레벨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GK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꼭 나오는 유명한 알리바바 동굴 문제인데요. 동굴 안에 문을 여는 주문을 알고 있음을 증명을 하는 문제입니다. 참가자는 양쪽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동굴로 들어가게 되고 심사위원은 A나 B 중에 하나를 골라서 참가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말한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과정을 한 번만 실행했을 때는 사실 참가자가 주문을 정말 알고 있어서 이 길로 나올 수 있었는 건지 확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가자가 우연하게 그냥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과정을 일정 횟수 이상 반복을 한다면 그게 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와 같은 과정을 20번만 반복을 해도 2의 20승분의 1이니까 확률은 우연하게 맞춘 확률이 100만 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근데 1회가 한 번이 아니라 이제 40번 정도의 이 과정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1조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40회 이상의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우연성을 제거를 할 수 있고 검증 대상의 명제를 확률적으로 참이라고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리바바 동굴 예시 방금 슬라이드에서 본 것과 같이 GK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가져야 하는데요. 컴플리트니스, 사운드니스, 그리고 GK입니다. 컴플리트니스는 답을 하는 참가자는 지시를 올바르게 수행을 했을 때 심사위원이 증명이 유효함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운드니스는 답을 모르는 참가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속일 수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거짓된 증명은 검증 과정에서 거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수행을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어긋난다면 이게 주문을 모르는 참가자이기 때문에 거부당하겠죠. GK는 심사위원도 참가자가 사용한 답에 대한 정보는 그 어떠한 힌트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은 오로지 그 증명의 유효성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주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았던 알리바바 동굴 예시에서 그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심사위원도 주문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고 여러 번 반복한다면 이게 참인지 알 수 있으며 한 번이라도 이제 잘못된 주문을 말한다면 여기서 탈락을 하게 되니 거짓 증명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GK 싱크가 GK를 어느 부분에서 이용을 할까요? GK 싱크의 주요 컴포넌트에는 프루버, 베리파이어, 위트니스가 있습니다. 프루버는 GK 싱크 EVM에서 일어나는 익세큐션이 올바른지 증명으로 생성을 하는 주체이고요. 베리파이어는 이더리움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루버가 만든 증명이 맞는지 유효성을 검증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위트니스는 프로그램의 답 그리고 즉 증명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정보고요. 베리파이어는 그러니까 베리파이어가 아까 심사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베리파이어도 알 수 없는 정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GK에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저희가 모르는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GK 싱크 EVM이 나왔죠. 일단 GK 그럼 EVM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럼 블록체인 VM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은 여러 블록으로 이루어진 상태 머신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블록체인의 상태는 블록의 추가로 인해서 오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 전이 함수가 스토리지 그리고 이에 특화된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VM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스택 기반의 VM을 사용하고 합이랑 푸시 기반으로 상태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GKVM은 영지식 기반 가상 머신인데요. VM 실행에 익세큐션 트레이스를 서킷에 입력하여 해당 트레이스가 정확하다는 증명을 생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상 머신 오코드에 대한 서킷을 만들어야 하고요. 이때 대상 VM이 EVM인 경우에는 이거를 GK EVM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비탈릭이 정의한 GK EVM의 분류 표인데요. 빠른 성능을 보여주는 GK 싱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밑에 4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GK EVM의 호환성이 높을수록 이더리움 솔리디티 코드를 그대로 이제 GK EVM으로 가져다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이레벨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GK 프로프는 실행의 정확성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VM이 제대로 트랜잭션을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VM은 다음에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트 코드를 메모리로 불러와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고 계산 결과를 저장소에 쓰게 됩니다. GK EVM은 EVM이 이제 제대로 실행됐음을 증명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증명에는 크게 세 가지 실행의 정확성에 대한 것이 포함됩니다. 저장소에 정확한 바이트 코드가 로드가 되었는지, 바이트 코드의 옵코드가 순차적으로 시퀀셜하게 제대로 실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각 옵코드의 실행이 정확한지, 바이트 코드를 구성하는 옵코드의 정확한 실행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옵코드의 정확한 실행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스택에서 정확하게 해당하는 엘리먼트를 읽었는지 그리고 이 엘리먼트에 대한 계산 예를 들자면 add 같은 게 이제 정확한지 그리고 계산 결과를 올바른 저장소 위치에 썼는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정확성 증명 프로프는 두 구성 요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태 증명입니다. 스테이트 프로프는 상태, 메모리, 그리고 스택 연산이 올바르게 수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EVM 프로프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오코드가 제때 호출이 되었는지, 오코드와 스테이트 프로프가 올바른 연산을 수행을 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DK-EVM에서 이러한 증명을 생성하는 증명자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이제 VM, EVM 실행에 대한 증명을 생성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예를 들자면 바이트 코드가 올바르게 로드됐는지, 그리고 뭐 거래 서명이 정확한지, 실행이 정확하게 했는지, 그리고 상태 변경이 제대로 일어났는지 등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GK-EVM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으니 GK-EVM을 포함을 하여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K 롤업에. L1과 GK 롤업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L1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제대로 실행됐는지 스마트 컨트랙트를 모두 다시 실행을 함으로써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거래에 대해서 모든 플로드가 그것을 보고 그 해당 바이트를 로드를 하고 그 이후에 위에서 실행을 하면 모두 같은 상태에 도달을 해야겠죠. 즉 이제 어떤 실행이든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재실행할 수 있기에 법률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레이어 2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L1에서 모두 그것을 실행을 하기에는 오버헤드가 큽니다. 레이어 1에서 GK 롤업에 대한 실행 콘텍스트도 모르고 시간과 비용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K 롤업이 이제 GK EVM의 유효성 증명에 의존한다는 건데요. 앞서 봤던 이것들에 대한 증명을 만들고 이건 이걸 이걸 증명으로 만들고 이 증명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이 GK EVM에서 일어난 거래들이 모두 옳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래들을 중앙화된 오프체인 GK EVM 노드로 전송한다는 말은 GK 롤업 레이어 2로 전송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GK EVM은 트랜잭션을 적용한 후에 상태가 정확히 업데이트 되었다는 석싱트한 증명을 생성합니다. 석싱트 같은 경우에는 베리파이하기에 이제 베리파이가 빨리 될 수 있는 증명을 석싱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1 스마트 컨트랙트는 증명이 검증되면 트랜잭션을 재실행하지 않고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GK EVM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GK EVM을 구현한 프로젝트로는 스크롤, 폴리곤, GK 싱크 등등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프로젝트별로 GK 싱크 외에 뭐 다른 프로젝트의 GK EVM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GK 싱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스크롤로 스크롤은 일단 세틀먼트 레이어, 시퀀싱 레이어, 프로빙 레이어로 레이어를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세틀먼트 레이어는 L1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트랜잭션 실행 유효성을 검증을 하고 베리파이하고 이더리움과 스크롤 간의 메시징, 브릿징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퀀싱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실행하는 실행 노드를 얘기를 합니다. 이 섹션. 네. 그리고 스크롤 시퀀서가 L1 브릿지 컨트랙트에 제출된 트랜잭션을 처리를 합니다. L2 블록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빙 레이어는 여기까지는 일단 시퀀싱 레이어, 세틀먼트 레이어는 다른 롤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제 프로빙 레이어인데요. 스크롤의 프로빙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증명 생성을 여러 프로버들이 나눠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라는 주체가 분산된 증명자들한테 작업을 분배를 하고 그 결과 나오는 프루프들을 이제 시퀀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폴리곤 GK EVM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퀀서가 중앙화되어 있고 GK EVM 노드 등 여러 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중앙화된 시퀀서를 여기에서는 용어로 트러스티드 시퀀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시퀀서가 거래 순서 및 실행을 담당을 합니다. mem풀에서 거래를 읽어서 순서를 정하고 이걸 실행을 할지 버릴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앙화된 구조고요. 거래를 트랜지션 배치에 추가하고 L2 상태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L2 상태에 거래가 추가되게 되면 다른 모든 GK EVM 노드에 대해서 브로드캐스트하고 합니다. 네. 트러스티드 시퀀서에 의존을 하면 L1보다는 빠르게 이제 거래를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L1의 레이어 1으로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트러스티드 스테이트에 있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성을, 파이널리티를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스타크넷의 카카로 GK EVM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알아야 될 것이 카이로와 카이로 VM이 있습니다. 카이로는 스타크넷에서 만든 영시식 증명에 최적화된 언어고요. 카이로 VM은 카이로 프로그램 이제 실행 환경입니다. 카이로 프로그램에 대한 증명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식 증명을 몰라도 카이로 프로그램만 만들고 이제 카이로 VM에 올리기만 하면은 증명이 생성되겠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만든 게 이를 이용해서 만든 GK EVM이 카카롯인데요. 카이로로 EVM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카이로로 EVM을 이제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EVM에 대한 증명 생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원래 EVM 오코드에 맞게 서킷을 만드는데 카카롯 같은 경우에는 증명 가능한 환경이 있고 그 위에 이제 EVM을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GK 싱크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뭐 솔리디티가 어떻게 GK EVM에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GK 싱크에서 쓰이는 GK EVM은 LMVM 기반의 컴파일러를 사용하는데요. LMVM은 보통 다중 언어를 지원하는 뭐 C나 C++, 뭐 스위프트, 러스트 같은 거를 지원하는 컴파일러 개발에 사용이 됩니다. 솔리디티를 컴파일한 중간 언어인 율, 바이퍼나 러스트가 이제 LLVM을 통해서 LLVM R로 변환이 돼서 GK EVM 위에서 실행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EVM 호환성과 GK 연산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GK 싱크의 하이레벨 동작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GK 싱크에서 GK EVM을 통해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L2에서 블록을 생성 및 실행을 하면은 L2 시퀀서가 일단 그 트랜잭션을 수신을 하고 그 시퀀서가 블록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상태 전이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식트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증명 생성 GK EVM 회로를 사용해서 거기에 이제 익스큐션 트레이스를 넣게 되면은 증명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증명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랜잭션 실행에 대한 프루프와 새로 상태 정리가 일어난 이 스테이트 루트의 해시를 L1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미더리네. 하이레벨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GK 싱크의 동작 시나리오를 같이 한번 보면서 GK 싱크는 어떤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GK 싱크에는 L1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L1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L2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스킨싱크의 L1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포셋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이게 각각의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L1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 이더리움과 GK 싱크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이 다이아몬드 프록시라는 것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밑에 있는 그림과 같고 각 컨트랙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디스트리뷰터 버스, 어드민, 그리고 메일박스, 그리고 게터인데요. 익세큐터 같은 경우에는 배치 처리에 관한 기능을 합니다. 배치에 대한 프로브, 커밋, 익세큐트, 리버트 등의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고요. 대표적으로 커밋 배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배치를 커밋하는 이벤트를 이제 만들게 되고 어드민 퍼셋 같은 경우에는 퍼셋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수행을 할 때 일단 거기에 있는 코드들을 좀 중지를 시켜야 하는 프리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프리징과 언프리징을 이제 설정을 할 때도 어드민 퍼센에서 그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일박스에서는 말 그대로 L1과 L2 사이에 메시징, 주고받는 오픈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L2에서 L2에서 발송된 메시지가 특정 배치 번호에 포함이 되었는지 L2에서 발송된 로그가 특정 배치에 포함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리퀘스트 L2 트랜잭션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L2로 트랜잭션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터 버셋 같은 경우에는 컨트랙트 스테이트에 관한 정보를 확인을 하거나 예를 들자면 베리파이어 거버너, 펜딩 거버너 그런 걸 확인하거나 커밋된 토탈 배치 개수, 총 배치 개수, 베리파이된 총 배치 개수 등등 배치에 대한 정보도 이제 받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기능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다이아몬드 프록시인데요. 이건 EIP 2535로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프록시 패턴을 사용하면 기능을 여러 구형 컨트랙트로 분할을 할 수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크기 제한이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아 용량이 큰 것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전체 구현 컨트랙트도 다시 배포할 필요 없이 단일 함수를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권한을 가진 계정이 전체 컨트랙트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접근 제한이 있는 프록시 패턴과 달리 다이아몬드 패턴은 모듈식 권한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내 특정 기능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록시에 걸려있던 락을 이제 해제를 시킵니다. 업그레이드가 발생을 하면 업그레이드된 퍼센트 정보가 다이아몬드 컷 데이터로 거기에 담겨서 다이아몬드 이닛이 수행이 되고 어드민 버셋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어드민 버셋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프리징 요청이 이루어지면 다이아몬드 스토리지를 프리즈 할 수 있게 되고 업그레이드 수행 후에는 어드민 버셋을 통해서 또 언프리즈 다이아몬드라는 걸 호출해서 다이아몬드 스토리지 상태를 언프리즈한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그 밸리데이터 타임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밸리데이터 타임락을 통해서 미리 정해진 딜레이 동안 L2 체인을 프리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프리징을 딜레이를 시키고
프리징 시키고 그리고 이 그 뒤에 몇 초간이 지나게 되면은 배치를 다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컴포넌트고요. 밸리데이터 타임락은 밸리데이터 EOA랑 다이아몬드 프록시 컨트랙트 중간에 놓인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네, 주요 네 함수로는 이제 커밋 배치, 프로 배치, 익세큐트, 리벌트 배치가 있고 밸리데이터만 이 함수들을 실행할 수 있어요. 밸리데이터가 커밋 배치를 호출하면 배치가 이제 커밋된 시간을 추적을 하기 위해서 타임스탬프가 할당이 되고 동일한 콜 데이터가 GK 싱크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서셋들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는 다이아몬드 컷을 통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업그레이드 할 때 어드민 서셋에서는 프록시 컨트랙트를 다이아몬드 프록시 컨트랙트를 프리징 하거나 언프리징 하는 것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L1에서 L2로의 그 인터오퍼빌리티 예시를 디포짓을 들 수 있는데요. L1에서 L2 오퍼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일단 request L2TX 그러니까 L2로 트랜잭션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요청이 이루어지면은 그 프라이어리티 큐에 지금 같은 경우는 디포짓이 이제 프라이어리티 리퀘스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단 프라이어리티 큐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아, 그 전에 이제 트랜잭션 검증하는 트랜잭션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라이어리티 큐에 추가를 하게 되면 오퍼레이터가 그걸 확인을 해서 그 배치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L2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하게 되고 그 결과를 L1에 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디포지 시나리오를 유저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GK 싱크를 이용을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 화면인데 이 유저가 L1의 이더를 브릿지로 이제 보낸 뒤에 기다리면은 GK 싱크에 있는 이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브릿지 트랜잭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직접 실행을 해봤을 때는 여기에 15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었는데 예측 시간이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5분 정도 걸리고 제 GK 싱크 컨트랙트에 이거가 입금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디포지 프로세스가 그러면 이 GK 싱크 컴포넌트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도식화를 한 그림인데요. 첫 번째로는 유저의 그 L1 토큰, 그러니까 이더를 L1 브릿지에 전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락을 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의 이더를 락킹을 하고 디포지 트랜잭션을 L2 브릿지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L1에서 L2의 커뮤니케이션 인터오퍼빌리티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L2로 브릿지 전송하게 되면 L2 브릿지에서는 그거에 대항하는 L2 토큰을 민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L2 어드레스에 전송을 하는 구조고요. L2 브릿지에서는 L1 쪽으로 해당 디포짓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컨펌 로그를 네, 메시지에 담아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L1에서 그것을 파이널라이징 할 수 있어요. L1은 아까는 L1에서 L2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L2에서 L1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L2에서 L1은 이제
L1에서 L2 커뮤니케이션은 L2에서 L1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단 이거의 예시로는 위드로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위드로 프로세스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L2에 있는 토큰을 버닝하고 그리고 L2에서 L1으로 내가 출금하겠다는 메시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드로를 파이널라이징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파이널라이징이 되고 나서 아까 그 디포짓 했을 때 락킹 시켜놓었던 그 이더를 언락킹하고 그거를 그 출금한 그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일단 L1에서 요청된 오퍼레이션마다 해시 값이랑 스테이터스를 L2에서 L1 로그에 기록을 합니다. 네, L2에서 L1에 L 로그를 보내는 건 이제 to L1이라는 오코드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L2에서 L1에 긴 메시지를 보내는 건 L1 메신저에서 send to L1을 통해서 가능한데 TN이 이제 메시지의 센더 그리고 에 이제 데이터 해시 값을 넣으면 메시지가 있다는 게 이제 증명됩니다. 그 L2 스마트 콘트랙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일단 지금 50분이니까 한번 10분 쉬고 나서 그 다음 걸 진행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네. 혹시 질문이나 뭐 실시간 혹시 궁금하시면은 방금 발표 때 했던 그 서인원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홍보되었던 두 가지 그 라디오사 궁금하시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되고요. PPF 관련해서는 선생님 한 번만 더. 아, 네. 완성된 이달 파운데이션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또 자세히 알려드릴 테고 지게 싱크로 했었거든요. DB 팀의 수라고 오셨는데 이 지게 싱크 관련해서 더 궁금하시면은 이영국이나 유치한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분만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다. 이렇게 벌써. 어, 저희 오늘 내용이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지루하실 수 있는데 뭐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제 L1에서 L2 인터퍼빌리티 관련해서 입금 출금 예시를 저희가 시나리오를 봤었는데요. 이제는 L2 트랜잭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컴포넌트와 연관 지어져서 프로세싱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퍼레이터의 내부 구조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일단 L1 배치를 부트로더가 받으면 그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 컨트랙트가 이제 저장을 하고 부트로더에서는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고 이제 결과에 해당하는 펍 데이터를 L1 메신저를 통해서 기록을 해 L1에게 이제 전송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지만 하이 레벨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동작이 되고요. L2에 있는 주요 스마트 컨트랙트 종류로는 시스템 컨텍스트 컨트랙트, 그리고 부트로더,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스템 컨텍스트 컨트랙트는 L2 체인의 이제 블록 배치, 트랜잭션 등에 이제 적용되는 컨텍스트를 관리를 하는 컨트랙트입니다. 그리고 부트로더는 이 L2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 위한 트랜잭션을 블록 및 이 배치로 생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을 처리하는 컨트랙트입니다. 코어 컨트랙트 외에도 그 주변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는 컨트랙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L1 메신저 그리고 컨트랙트 디플로이어가 있는데요. L2에서 L1으로 길이 제한 없이 이제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L1 메신저가 있고요. 개발자가 컨트랙트 바이트 코드를 이제 제출을 하면은 검증을 해서 컨트랙트 주소를 생성하고 바이트 코드 해시를 어카운트 코드 영역에 저장을 하게 되는 컨트랙트 디플로이어라는 컨트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컨트랙트들에서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 실제로 트랜스퍼 트랜잭션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 순서대로 알아보면서 진행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트랜잭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일단 트랜잭션이 L2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입니다. 일단 그 트랜잭션의 라이프 사이클 흐름을 크게 살펴보면 오퍼레이터 멤플에 트랜잭션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시퀀서가 트랜잭션을 슬라이스해서 L2 블록에 넣고 프로버가 사실은 이제 시퀀서랑 프로버를 합친 게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퍼레이터라는 교체는 시퀀서와 프로버 역할 둘 다를 담당을 합니다. 어, 프로버가 L2 블록을 하나의 배치로 모으고 그 증명을 생성을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L1에 스테이트 디프를 제출하고 배치에 대한 프루프를 그 L1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 그런 이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각기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트랜잭션 생성을 하고 이제 멤플에 제출이 되는 거를 조직화했습니다. L2에 있는 유저가 A에서 이제 B로 L2 유저는 A겠죠? A에서 B로 20의 밸류에 해당하는 가치를 이제 전송을 하고 싶다라는 트랜잭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트랜잭션을 오퍼레이터로 전송을 하는데 이 오퍼레이터는 mempool이란 것을 또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트랜잭션이 모이게 되는 거고요. 여러 유저가 오퍼레이터로 트랜잭션을 전송을 하게 되면 mempool에 많은 수의 트랜잭션이 모이겠죠. 유저 레벨로 보자면 이 스케이싱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면들을 또 보셨을 것 같은데 다른 주소로의 송금을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UI를 통해서. 이 멤폴에 제출된 트랜잭션들을 어떻게 이 블록으로 나누고 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시퀀서라는 애가 담당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이 코드 레벨에서 스테이트 키퍼라는 애가 이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시퀀서에서는 멤풀에서 트랜잭션을 꺼내와서 이제 실행을 시키고 이제 멤풀은 코드 레벨로 보자면 또 멤풀 IO라는 그 코드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랜잭션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트랜잭션
결과를 L2 미니 블록을 생성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미니 블록들을 하나의 L1 배치로 이제 모으겠습니다. 이 도식화된 그림을 보시면 일단 1번에 트랜지션 맨풀에서 맨풀 IO라는 애가 스테이트 키퍼로 그 트랜지션을 꺼내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배치 익세큐터로 트랜지션을 전달을 하면 얘가 이제 트랜지션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러라는 아이가 트랜지션을 모아가지고 미니 블록으로 만들고 그 미니 블록을 또 배치 형태로 바꿔서 네, 또 다시 맨풀 IO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또 맨풀 IO가 이제 이 스테이트 키프 바깥으로 배치를 이제 그 미니 블록이 모인 배치들을 에어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배치를 CK 싱크 EVM 안에서 어떤 식으로 좀 동작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배치에 담긴 앨범 배치에 담긴 블록마다 이 다음의 과정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트로더는 그 서버와 에라 VM의 그 중간자 역할,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앨범 배치를 그 에라 VM 쪽으로 임포트를 하고 부트로더는 그 각각의 트랜지션들을 배치의 형태로 이제 시스템 컨트랙트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고요. 밸리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수수료를 찰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랜잭션을 익세큐션 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서버는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진행을 할 때마다 이 스냅샷, LRVM에 대한 스냅샷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트로더가 그 트랜지션을 실행을 하다가 만약에 뭐 악의적인 트랜지션, 음, 실패할 수 있는 이 트랜지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서버가 LRVM을 그 매번 찍어놨던 스냅샷 중에 가장 가까운 가장 최신의 스냅샷으로 롤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트랜잭션은 그냥 스킵하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스테이트 디프라는 것을 제출을 합니다. 이번으로. 이 스테이트 디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블록체인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스테이트 디프는 이 구체적으로는 키랑 밸류의 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 32바이트의 값을 가지는 네,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키랑 밸류 쌍은 특정한 스토리지 슬롯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스테이트 디프를 저장함으로써 저희는 같은 스토리지 슬롯을 변형시키지 않고 뭔가 그 데이터 코스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디프는 객관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키가 뭐 A고 A가 원래 10이라는 밸류를 가졌는데 그게 11로 간다면 그걸 10에서 11로 바뀌는 건 1만큼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1만큼을 이제 기록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루프를 생성을 하고 이 L1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L1에서는 그 프루프를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L2에서 L1으로 보낼 때는 이제 L1 메신저를 통해서 길이 제한 없이 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컨트랙트를 활용을 해서 여기로 보내게 됩니다. L1으로. 그래서 L1으로 구체적으로는 어떤 데이터가 제출이 되느냐를 알아봤을 때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2에서 L1 로그, L2에서 L1 메시지,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바이트 코드, 그리고 스토리지 라이트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토리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디프의 압축된 버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L1에서 L2 로그는 L2에서 L1 로그는 L2에서 L1으로 통신 중에 이제 증명 가능한 부분이고요. LRVM 실행하는 것 증명에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L2에서 L1 메시지는 이제 로그에 기록을 할 수 없는 긴 메시지를 메시지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아무튼 긴 정보를 메시지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L2에서 L1 로그로 또 연결이 되게 되고 매핑이 되게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 바이트 코드는 L2 스마트 컨트랙트에 배포를 하는 이제 바이트 코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이제 L2에서 L1 로그에 연결. 스토리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순서가 좀 중복되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네. 혹시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L1으로 보내는 데이터 중에 스테이트 diff라는 거를 컴프레스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스테이트 diff는 나이브한 방향, 네, 제가 알기로 diff를 가지고 생성을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어, 목적이요. 네. 네네. 음, 각각의 이 A에서 B로 갔을 때 상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시는 오늘 레이어 2는 그 스테이트 센서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가장 레이어 2에서 발생한 스테이트 센서에 대한 증명 값을 다 레이어 1에 내려야 되고 내리고 저장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용이 크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게 사실 레이어 2가 어떤 목표이거든요. 스케일싱크가 가장 저렴한 툴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저렴한 프레젠스를 가질 수 있는 게 그냥 스테이트 디프를 통해 가지고 그 레이어 1에 저장한 데이터 양을 엄청 줄였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 처음 레이어 스케치링크 처음 제네시스 블록부터 시작해서 스테이트 디프가 저장된 레이어 1에 저장된 스테이트 디프를 통해서
다 계산을 하면 특정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원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게 단순히 레이어 2 블록을 다 그냥 그렇게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스테이트 부산된 거를 굳이 저장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얘네는 그 비용 자체를 매우 줄이기 위해서 스테이트라는 방식으로 일단 사이즈를 있어요. 네, 네, 네. 스테이트 포함이 있고요. 뭐 스테이트 기술은 사실 뭐 되게 평범한 하긴 한데 얘네가 한 거는 스테이트 기술을 결국 증명해야 되는 건 이 스테이트 기술가 잘 계산되었다는 거를 GP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지 좀 빠르고 저렴하게 하는 것도 시스템의 밸류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가 아니라 스타트를 통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스테이트 디프를 용량을 줄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나이브한 방식으로 스테이트 디프는 다음과 같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슬롯, 그리고 어드레스, 그리고 밸류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제 드라이브 키로 파생된 키로 그 키를 이제 저장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슬롯 넘버랑 이제 어카운트 어드레스를 해싱한 값을 이제 파생된 키로 이용을 하고요. 이뉴머레이션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하게 주어진 아이디인데요. 이게 왜 나왔냐면 디라이브 키는 지금 32바이트인데 이거를 8바이트로 줄여서 이 용량을 줄이겠다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A 그 처음에 일단 스테이트 체인지가 일어날 때는 다음과 같은 디라이브드 키에 12라는 밸류로 지금 초기 값이 설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이 같은 곳에서 이제 스테이트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누머레이션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이제 그 32바이트가 아닌 8바이트 정도만 가지고도 이걸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DB로 치면은 ID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전에 내가 이뉴머레이션 인덱스를 뭐 6까지 할당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리피티드 된 라이트는 7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13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디프 컴프레션에서는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밸류도 사실 원래 같으면 이제 저희는 이제 단순한 숫자를 사용을 했지만 원래는 이제 32바이트로 이제 밸류를 나타내는데요. 이 밸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러면 0x 0000000 뭐 12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도 사실 뭐 22에서 13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22에서 갑자기 뭐 아예 다른 숫자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밸류 값은 거의 제로를 많이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32바이트 새로운 값을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이 슬롯이 얼마나 그 값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컴프레션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스테이트 디프 타입으로 네 가지를 두고
예를 들어서 10에서 13을 간다고 하면 add 그리고 1이 되겠죠. 그러면 add 같은 경우에는 뭐 0x01 코드로 둘 수 있고 서브는 0x02로 둘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예 뭐 새로운 값이 온다고 하면은 add랑 서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32바이트의 값을 쓰기 위해서 이제 노 컴프레션을 했다고 보시면 이 여기서는 이제 스테이트 디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바이트 코드를 어떤 식으로 압축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는 바이트 코드를 전부 다 이걸 제출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용량이 크겠죠. 이 바이트 코드를 일단은 8개 바이트로 나누게 됩니다. 이걸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시퀀셜하게 이어졌던 A, D, A, C, B, A, A, D, A, B, B를 8바이트씩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고 나면은 여기에 그러면 A가 여기 안에서 몇 번 있었네? 그러면 여기 예시 같은 경우에는 5번 있었겠죠? D는 3번이 있었고 B는 3번이 있었고 C는 1번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어, 어, 지금 여기에서 이 바이트 코드 안에 구성된 알파벳이 A랑 D, B, C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D, C가 있다면 여기에서 그 총 알파벳 개수를 제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이 A, D, B, C를 두고 첫 번째 요소는 이제 A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요소는 D, 다음은 B, 그리고 C 이게 0, 1, 2, 3, 4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이걸 0, 0, 0, A가 먼저 나왔으니까 A, D, A, C인데요. 여기 첫째 줄을 보시면 A, D, A, C인데 여기서도 이제 A는 0이고 D는 첫 번째고 그다음에 A는 다시 0번째고 그다음에 C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될 수 있게 되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큰 바이트 배열보다 훨씬 줄어든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이거를 베리파이 한 다음에 L1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버 단에서 이 컴프레션을 진행을 하고요. L2에 있는 시스템 컨트랙트가 이 컴프레션이 제대로 됐는지 베리파이 한 다음에 이 L1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두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 부종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하나의 싱글 바이트 어레이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4844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 이후로 바이트 어레이가 블록 데이터 하나로 전환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싱글 바이트 어레이는 이 토탈 L2 to L1 커브 데이터라는 것에 이제 기록이 되게 되고요. L1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SK 싱크 스테이트를 새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 네 가지의 컵 데이터 중에 그 마지막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리컨스트럭트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스테이트 디프와 컨트랙트 바이트 코드 이 각 블록을 처리를 할 때마다 새로운 스테이트 루트 해시와 L1에 게시된 해시랑 비교를 해서 같으면 성공입니다.
추후에 이 GK 싱크의 스냅샷 기능 관련해서 코드로 아마 추가될 듯한 예정인 것 같고요. 여기 또 링크 들어가 보시면 개발 진행 중인 관련 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어베일abili티를 이런 식으로 챙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K 싱크 스테이트 diff와 컨트롤 바이트 코드를 제출함으로써 그거를 리컨스트럭트 해서 그 GK 싱크를 같이 재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두 가지 압축 방법을 통해서 GK 싱크 에러가 굉장히 많은 그 트랜지션 피를 감소를 시켰는데요. GK 싱크 에러가 새로운 증명 시스템이 부중으로 그러니까 부중이 그 L1으로 내리는 커브 데이터 컴프레션 기능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컴프레션이 진행이 돼서 얼마나 이 트랜지션 B를 감소시켰는지를 나타내주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전에는 평균적인 트랜지션 B가 뭐 이 정도 한 0.3달러 정도였다면 그 부등을 적용을 해서 L1에 내리는 팝 데이터를 압축을 시키고 난 이후에는 훨씬 트랜지션 B가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그래프들도 있지만 L2 트랜지션 B가 레거시에 비해서 50% 정도 감소를 했고요. L2 죄송합니다. 트랜지션 C가 4844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모든 롤업들이 다들 줄었긴 하지만 GK싱크 에라를 이용을 하면 트랜지션 B가 중간값이 이제 0.03 정도 수수료를 내면은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다음으로 트랜지션 파이널리티 보장 3단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L2 블록이 생성되었다를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트 로더가 L2 블록 생성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L1으로 커밋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들 사이에서 이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배치들 커밋을 하기 위해서 커밋 배치를 실행을 하면 SK 프루프를 만들고 프로브 배치스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L1에 생성된 프루프를 저장을 내리는 네,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게 페이지 2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파이널리티가 보장되는 지점은 페이지 3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3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프가 제출이 되고 나서 일단은 지금은 21시간 정도의 딜레이를 준다고 하는데요. 21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GK 싱크 에라가 테스트 알파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구현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정도의 딜레이를 이제 주었다고 하고요. 21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배치에 포함됐던 트랜잭션들이 다 L1에 제출이 되었고 그게 다 베리피케이션이 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파이널리티가 완벽하게 보장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1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메일박스 프로세스 여기 그 L1으로 제출을 할 때 L1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중에 메일박스 프로세스 이제 이용이 되어서 관련된 코드들을 이제 붙여봤는데요. L2에서 받은 메시지를 핸들링하고 그런 기능을 음,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익세큐터 버셋 같은 경우에는 배치 처리에 대한 걸 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커밋 배치는 지를 이제 커밋을 하고 지 커밋먼트를 발행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네, 이것도 뭐 코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GK를 GK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이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요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셀콤, 스나크 제이스, 라피드 스나크, 그리고 지나크, 뭐 알트웍스, 헤일로2, 뭐 프론키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셀콤은 썰킴이 R1CS 컨스트레인트를 생성을 하는 DSL이라고 볼수 같고요. 스나크 JS는 이 제약 조건으로 브로스 16을 생성하거나 이 플랑크 프로프를 이제 생성을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레피드 스나크는 제약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브로스 16 증명을 생성을 하고요. 여기서 다른 위에 있는 애들과 다른 점은 증명 생성에 대한 이제 병렬화를 수행을 할 수 있어서 보통 스나크 JS보다는 레피드 스나크가 빠릅니다. G나크는 컨센시스에서 개발을 한 고랭 SK 프레임워크인데요. 브로스 16 증명 혹은 뭐 플렁크 증명을 생성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알트워크는 그 러스트 대표적인 러스트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스나크 증명을 이제 생성을 할 수 있어요. 힐로2는 이더리움 재단 그리고 스프롤에서 이용을 하는 스나크 라이브러리이고요. GKC를 이용해서 이 플렁크를 포크해서 수정해서 구현한 그런 라이브러리. 플렁키2는 폴리곤 제로에서 사용되는 스나크 라이브러리고요. 플렁크랑 프라이 커미트먼트 방식을 합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렁키2는 골디락스 필드를 사용을 하고 효율적인 리컬전은 제기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키는 폴리곤 제로에서 사용되는 이제 스타크 라이브러리이고요. 이제 드디어 부좀이 나왔네요. 부좀은 GK 싱크에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인데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죠. 네. 플랑크 스타일의 아리스 산수라 에다가 프라이 커미트먼트를 합친 방식이고요. 스타크를 위한 로스트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대한 내용을 뭐 수학적인 내용을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하이레벨 관점에서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중이 무엇이냐? 일단 러스트 기반의 산술화와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플렁크 스타일의 산술화를 제공을 하고 프라이 커미트먼트 스킨을 활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SK에서 이용되는 스킨들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결합을 통해서 이 제공이 되는 라이브러리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PU를 사용을 해서 위트니스 제네레이션을 되게 효율적으로 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를 상당히 간소화시켰다라는 말은 서킷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는데 프로버랑 베리파이어랑 리컬시브 베리파이어를 자동 생성을 해준다고 하네요. 이걸 통해서 개발 과정을 좀 더 간소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싱글 스텝이 온리 러스트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부줌이 왜 좋으냐? 일단 퍼포먼스가 좋은데요.
증명을 생성하는데 사실 많은 시간이 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그걸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스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에서도 부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스타키 다음으로 증명 생성 시간이 빠릅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샤256 시연산의 프루프 생성 시간을 측정을 한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실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중이 좋은 점 중 하나는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줄였다는 건데요. 하드웨어 요구사항이 사실 프로프를 만드는데 엄청난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원래 몇백 기가의 램이 요구사항으로 요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줄임으로써 모든 사람이 프로버가 될 수 있게 하는 탈중앙성을 조금 더 높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U로 아까 프로빙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GPU로 병렬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의존성을 체크를 함으로써 의존성이 있는 부분은 제거하고 병렬화 가능한 부분을 GPU를 통해서 좀 더 프루프 과정을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GPU를 사용을 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CPU만을 이용해서도 이 프로프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는데요. CP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6기가 정도의 램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CP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GPU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느리긴 해서 권장이 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하고요. 하지만 가능은 하다. 그래서 프로프가 GK 싱크에서 어떻게 생성이 되냐 그런 과정을 좀 담아봤는데 GK 싱크 EVM을 실행을 하는 익세큐션 리서치 결과를 받아서 위트니스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서킷에다 그걸 넣어서 프로프를 만들고 그리고 그 프로프를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 제출을 함으로써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진이 자꾸 조금 원래 있던 곳이랑 안 맞게 나오는데요. 일단 EVM 서킷이란 무엇이냐?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EVM을 모델링해서 트랜잭션 제대로 실행되는지 검증을 하는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GK EVM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각 옵코드를 이제 서킷으로 생성을 해서 GK EVM을 구현을 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익세큐션을 프로빙하는 13개의 베이스 서킷이 존재합니다. GK 싱크에는. 또 다른 데에서는 뭐 여러 개의 다른 서킷이 존재할 수 있죠. 여기 코드를 보시면 코드가 add인 경우가 있고 sread인 경우가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add가 훨씬 이 프로프를 만드는데 쉬울 거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프로빙 그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또 다른 그 스토리지 큐라는 곳에 넣고 다른 서킷에다가 이 프로빙 과정을 전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서킷으로 이게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그 하나의 서킷에서 모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큐를 통해서 우리 다른 기능을 하는 서킷에다가 전달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유연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 위트니스를 이제 생성을 하고 스타크 프로프를 생성을 하는데요. GK 싱크에서 서킷의 인풋으로 들어간 위트니스를 생성을 하고
이 서킷의 컨스트레인트를 모두 만족하는 유효한 위트니스를 다음 프로빙 과정에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리커시브 프루프를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트랜잭션이 뭐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트랜잭션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을 하고 그 유효성 검증을 포함을 해서 다음 트랜잭션의 유효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두 번째 트랜잭션만 검증을 해도 이전에 있던 트랜잭션의 밸리디티가 이제 검증이 되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리커시브하게 이전에 있던 트랜잭션에 대한 프루프를 함께 넣게 되면은 이걸 이제 리커시브 프루프라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의 이제 증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있더라도 하나의 이제 증명으로서 여러 개의 트랜잭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리커시브 프루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프루프는 스타크를 통해서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이 스타크 프루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걸 왜 또 스나크로 바꾸냐? 왜냐하면 이 스타크 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빠르긴 하지만 빠르고 그 트러스티드 셋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나크 프루프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기가 크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이유 때문에 스타크를 스나크로 이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이 로직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폴리곤에서도 스타크를 스나크로 바꿔서 이더리움에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면은 이더리움에서 베리피케이션 할 때 상당히 가스를 적게 이제 소모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방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프를 이더리움 컨트랙트 베리파이어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베리파이어라는 그 기능을 하는 컨트랙트가 있어요. 거기에다 제출을 해서 그 프로프가 맞는지 검증을 한다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리파이어는 다이아몬드 프록시의 호출을 통해서 익세큐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익세큐터 이제 베리파이어를 호출을 하는 방식인데요. 베리파이어는 메모리로 프루프에 관련된 이제 컴포넌트를 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좀 수학적인 내용이라 이 방식의 어떤 특정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 예측된 값과 맞는지 검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페어링 체크라는 걸 진행을 하고 나서 이 모든 과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GK 스나크 프루프가 베리피케이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러프하게 짚고 넘어가긴 했는데 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수학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수학적인 부분을 원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GK 롤업 간의 이제 비교인데요. GK 롤업들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GK 싱크가 가장 많은 TBL을 차지를 하고 트랜잭션도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 정도의 그래프이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는 나중에 뭐 후에 두 번째 다음 세션에서 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GK 스택이 무엇이냐? 이게 또 GK 싱크가 밀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K 스택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게 GK 블록체인을 커스터마이즈하고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하나의 SDK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레이어 2, 심지어 이제 레이어 3 뒤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그것까지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요. CK 싱크 에라 코드를 베이스로 만든 것입니다. 음, 그래서 누구든지 이 GK 스택을 사용을 하면 L2랑 L3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CK 스택을 이용을 하면 좋은 사례들이 무엇이 있을까? 게임이나 소셜 SNS를 운영을 하면서 다른 D앱에 의해서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경량화된 자기만의 시퀀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GK 스택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기업이나 은행 등에서 프라이빗한 체인인데 GK 롤업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블록체인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GK 스택을 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서 또 사용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이 GK 스택이고요. 그 GK 싱크에서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중에 또 다른 것 중 하나는 L3와 이제 하이퍼 체인이라는 건데요. 하이퍼 체인의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뭔가 싶은데 사실은 그냥 GK 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체인은 GK 싱크도 하이퍼 체인 종류 중 하나고요. 하이퍼 체인은 어, 신뢰할 필요 없이 빠르게 그리고 이더리움보다 저렴하게 이 상호 운영성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주체입니다. 원래 있는 자산은 L1에 있는 이제 공유 브릿지 계약에 이더리움 브릿지 계약에 담기고요. 이는 결국에 생태계 전체에서 이 유동성이 통합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1의 모든 브릿징 자산이 거기에 락인이 되기 때문에 이 하이퍼 체인에 있는 모든 유저들은 이 리퀴디티를 공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퍼 브릿지는 이 하이퍼 체인 간에 이어주는 어떤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이퍼 체인과 하이퍼 브릿지를 이용을 해서 L2 위에도 이제 L3를 만들고 이거를 또 이더리움 위에 있는 브릿징 콘트랙트에다가 자금을 다 유동성을 통합을 시키기 때문에 L3와 L2 간의 인터오퍼빌리티나 L2와 L1 간의 인터오퍼빌리티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K 스택 그리고 하이퍼 체인, L3, 하이퍼 브릿지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GK 싱크가 그리고자 하는 큰 그림에 대해 알아봤고요. 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체인입니다. 이번 그 이론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세션에서는 이 개발자 대상으로 저희가 GK 스택을 활용을 한 어떤 롤업 체인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들로 저희가 세션을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 구글 폼에 많이들 이제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편하게 끝나고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GK 밀업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끝까지 남아 계시면 좀 네, 놀랐네요. 내용이 되게 어,